안녕하십니까 대성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자,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의 수업이 결손이 없고 시험 범위에 맞춰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저께 촬영된 거 학교에서 지금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니까 조금 음질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어저께 봤을 때 좀 음질이 안 좋았을 것 같다라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유튜브 주소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거니까 개인적으로 혹시 그 추가적으로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낼 거고, 대신 선생님이 태블릿으로 지금 그냥 이렇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집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화면으로 그냥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오늘은 음질은 좀 좋게 해주면서 대신 좀 빨리 끝내주는 방향으로, 그 대신 어제 건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특히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정도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뭐 아직 여행 가기 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촬영할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목요일 날 볼 때쯤이면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수행평가 준비 잘 해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지난 시간 복습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의 현재 위치는 시장 실패입니다. 자, 시장 실패는 과소, 과다하게 소비, 생산되는 모습. 다시 말해 시장이 사회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배분의 양을 시장한테 맡겼는데 그만큼 분배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현상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불완전한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공재 중간까지 했었던 거고, 불완전한 경쟁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 독과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급량이 우리 사회적인 최저 생산량보다 적게, 그러니까 과소하게 생산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외부 효과는 여러분들 네 가지가 다 나타난다고 했었습니다. 과소 소비, 과다 소비, 과소 생산, 과다 생산. 그래서 각각의 사례들 좀 기억을 해봅시다. 과소하게 소비가 되는 것은 눈쓰기나 백신 예방 접종. 그러니까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훨씬 더 유익이 많이 가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적게 생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과다하게 소비되는 거 대표적인 사례 흡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과소하게 소비된다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경우고, 과다하게 소비되는 경우는 사적 편익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생산의 측면에서도 보면 과소하게 생산되는 거 대표적으로 백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과다하게 생산되는 게 대표적인 게 폐수 오염물,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과소하게 생산되는 거는 역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 사적 비용이 더 커. 왜냐면 내가 더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을 더 많이 드니까. 그리고 그 오염, 폐수 이런 것들은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처리해야 될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공공재까지 했었는데,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일반 사적 재화가 가지는 특징을 둘 다 안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그렇지. 그래서 시장한테 맡겨두면 기업이 그거를 생산할 그 유인이 없기 때문에 안 만들게 된다. 과소 생산이 문제다.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제성 있고 없고 경합성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재화가 네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배제성과 그 경합성이 둘 다 있으면 사적 재화, 둘 다 없으면 공공재. 경합성은 있어. 내가 물건을 가지면 저 사람은 가질 수 없어. 근데 배제성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안 내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대표적인 재화가 공유자원이라고 했었죠. 공해상의 물고기라고 해서 아무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내가 물고기를 잡으면 저 사람한테 영향이 가는 거지. 그리고 배제성은 있어. 그래서 돈 낸 사람만 쓸 수밖에 없는데 경합성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인 거죠? 요금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케이블 TV 프로그램을 딱 가입을 했는데 나는 돈을 내고 써야 되지만 내가 쓴다고 다른 사람의 소비한테 영향을 가는 건 아니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공공재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얘들아 공유자원의 문제를 오늘 좀 가려고 합니다. 81쪽의 중간에 보시면 한 편부터 나올 겁니다. 한 편 밑줄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공유자원 형광펜.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자원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향에다 밑줄 쳐놓고 딱 봐도 과다 소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합성이 있는데 배제성이 없는 공유 자원은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여러분들 다른 말로 밑에 보시면 더 알아볼까요의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생물학자인 가렛 하딘이 주장한 형광펜 공유지의 비극. 그래서 그 줄 끝에 밑줄 지하자원, 공기,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 기능에 맡겨두면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 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공유 자원은 이게 누구나 돈을 내든 안 내든 가서 쓸 수는 있지만 내가 먼저 쓰면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유 자원들은 그냥 일반적인 재화처럼 내비뒀으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훨씬 더 빨리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공유지의 비극. 예를 들어 볼게. A 목장, B 목장, C 목장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자기 영역을 나눠가지고 자기가 그 영역에서 풀을 먹게끔 그 양들을 키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기 그 풀도 어느 정도 좀 먹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양들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가 될 거야. 근데 그 울타리를 다 해체하고서 그냥 이 안에서 너네 다 먹어라고 하면은 자기 양을 더 많이 먹게끔 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공유 자원 자체가 더 빨리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학문적으로 사실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 이거 현실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문제. 갑자기 촬영 그 모드가 바뀌었죠? 선생님이 지금 태블릿을 고정을 시키느라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다시 갈게요. 현실에서 있는 공유 자원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친구들이랑 시험 기간에 끝나고 그 맥도날드나 이런 데를 한번 가보자고 합시다. 그럼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불고기 버거 세트를 시키고 옆에 친구는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 버거 세트를 시키고 누구는 뭐 195 버거 세트를 시켰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개체적으로 시험 기간에 끝나고 이제 가면은 그 각자 세트를 하나 시켜가지고 이제 친구들끼리 자리에 앉았었다고 할 때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감자튀김은 어떻게 먹습니까? 자기 거 먹나요? 뭐 요즘 친구들은 그러나? 선생님 때는 시험 기간 끝나고 친구들끼리 그런데 맥날을 가면 무조건 감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쏟아서 같이 먹는 게 약간 국룰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사실 대표적인 공유 자원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나는 세트까진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단품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단품을 샀어. 근데 걔가 그렇게 감튀를 우리가 다 쏟게 되면 감튀 먹고 싶다 해가지고 한두 개 먹는다고 걔가 뭐 큰일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배제성이 없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돈을 안 내도 쓸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감튀를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에 대해서 감튀를 못 먹잖아요. 그치? 이런 게 대표적인 공유 자원이고 뭐 그 맥날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게 여러분들 교실 뒤에 있는 그 공용 휴지 있잖아. 그것도 대표적인 사실은 공유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 자원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그러니까 다 같이 쓴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빨리 닳게 되는 현상이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선배들한테도 맨날 했던 얘기인데 너네 친구들끼리 그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 햄버거랑 감자튀김 이런 거 있으면 뭐부터 먹으라고 하면 감자튀김부터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공유지의 비극처럼 그렇게 공용 자원이 먼저 사라지게 될 테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공유지의 비극, 우리 공공재가 부족한 거는 정부가 나서서 생산하면 된다며. 그러면 공유지의 비극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공용유지 문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니? 우리 반 휴지가 너무 빨리 닳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정답은 그 다음 줄에 나옵니다. 우리는 공유지의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밑줄 사유재산권을 확립한 후 개인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는 것 밑줄 쳐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배제성이 없는 걸 배제성이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또 밑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 뭐 순서를 정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느 양만큼만 쓸 수 있도록 일정 할당량을 준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은요, 밑줄 지역 주민이나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질서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루는 방법을 제시 밑줄을 쳐주세요. 그러니까 국가까지 공적인 영역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민 영역,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규율을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유자원에 대해서는 공유지의 비극 문제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 네 번째 정보 비대칭성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정보 비대칭성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다 소비 생산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한테 기본적으로 맡겼을 때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인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둘 사이에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세 번째 줄입니다. 밑줄 거래 당사자 간에 정보가 차이가 나는 것 밑줄 쳐놓고 정보의 비대칭성 경광펜 쳐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밑줄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랑 똑같은 현상인데 선생님이 태블릿에 있는 렌즈를 보면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잘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또 오른쪽으로 돌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선생님이 딴 데 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고 나는 계속 거울을 보고 수업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첫 번째 보시면 시장에서 경제 주체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 완전 경쟁 시장 생각했을 때 여러분 소비자랑 생산자가 너무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서로에게 오픈될 수밖에 없고 가격도 하나밖에 정해질 수 없고 공급자 하나가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 자체가 소비자랑 공급자는 서로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거거든. 하지만 현실에서 경제 주체들은 모든 정보를 알기 어려우며 알고 있는 정보의 양에서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보험 시장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문단. 밑줄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시장. 그래서 네 번째 줄의 밑줄 사고 위험이 낮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만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되어 보험회사는 손해. 이게 뭔 소린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은 보험 판매자입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한번 좀 팔아보려고 해. 그래서 암보험을 지금 한번 뭐 우진보험, 우진암보험 해가지고 한번 팔아보겠다고 합시다. 자, 제가 암을 보장해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들 저한테 사가세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은 20대 청년이고 술, 담배도 하나도 안 하는데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해서 엄청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한 사람은 왔는데 나이는 70대고 술, 담배도 엄청 하셨고 그리고 전적의 그런 암 경험도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두 사람을 암을 가입하면 암보험을 가입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을 대체적으로 내가 보험료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될까? 여러분들 딱 느낌 오겠지만 후자인 경우가 많겠죠. 근데 보험회사가 그런 정보 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체적인 정보는 아예 모른 채로 시장에 가입한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암보험은 1년에 200만 원씩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대 분은 내가 그 돈을 내고서 뭘 굳이 거기에 가입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70대 분 같은 경우에는 암 들어가는 비용 생각하면 1년에 200만 원 아싸 하고서 들어가실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보험 시장에서의 그 보험 회사인 네이버 우진보험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그런 사람들만 가입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보험료를 지출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보험 시장은요, 거기 여러분들 아까 밑줄 쳐놓은 거 봐봐. 사고 위험이 낮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만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의 뭐까지 조사를 하게 되겠냐? 맞아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보험사에서는 암보험 같은 거 여러분들 가입하게끔 할 때 그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다 제출하게끔 합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 뭐 하루에 뭐
얼마큼 운동하세요, 뭐 음주량 얼마예요, 흡연량 얼마예요,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는 이유가 이제 최대한 보험 그 회사 입장에서도 그거에 맞게끔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비대칭돼 있는 걸 최대한 맞춰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보험 상품 가입 이후 밑줄 쳐놓고 에도 발생할 수 있다.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소홀해질 수 있다. 이는 가입자가 사고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지 여부를 보험회사에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밑줄 보험 가입자의 테마는 보험회사의 손해로 이어진다. 밑줄 쳐두세요. 보험 가입자의 테마는 보험회사의 손해. 예를 들면 이거야. 좀 웃긴 사례인데 암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 화재보험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 매장이야. 이제 선생님이 자영업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근데 내가 화재보험을 들어놨어. 그래가지고 화재가 나면 그 화재 보험사 측에서 그러니까 물론 내가 보험료를 계속해서 선납을 하고 있겠지. 그런데 내가 우리 가게에서 이 불이 확 나버렸어. 그러면 뭐 그 보험회사가 이제 우리 쪽에게 돈을 내줘서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원래 그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그냥 뭐 편하게 편하게가 아니지, 오히려 더 예민하게 그런 것들 본 거야. 가스 밸브도 잠그고 나오기 전에 한 번씩 불이 다 꺼졌는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귀찮은 거야.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이 보험사에 가입을 해놨으니 굳이 그거 불 뭐 화재 나도 나는 배상받을 수 있어 이러고서 이제 확 나와버리는 거지. 쉽게 말해 보험 가입자의 태만. 그러면 이 사람이 태만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험시장은 모르잖아요. 보험회사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정보 비대칭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현실에서 서로 거래하는 당사자가 그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그 밑에 보시면 중고차 시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례 보세요. 중고차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의 품질은 제각기 다른데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은 자신의 차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그 차가 어떤 사고 경력이 있는지 어떤 결함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밑줄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간의 정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 그래서 결국 중고차의 품질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소비자는 중고차 구입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좋은 품질의 중고차를 보유한 사람은 판매할 경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중고차를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악순환으로 인하여 중고차 시장에서 좋은 품질의 중고차는 사라지고 상태가 좋지 않은 중고차만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뭔 소리냐?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 사례지. 선생님 올해부터 이제 드라이버가 돼가지고 이제 중고차를 선생님도 이제 하긴 됐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장인어른이 되셨네요.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믿고 딱 하긴 했지만 그런 거 말고 이제 중고차 시장에 거래를 한다고 해서 딱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차는 300이고 이 차는 400이고 이 차는 500인데 겉으로만 봤을 때는 다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당연히 얼마짜리를 살 거야? 300만 원짜리 살 거야. 그치? 가격이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 500만 원짜리는 진짜 무사고에 완전 깨끗하고 진짜 내구성부터 시작해서 다 좋은데 300만 원짜리는 사실은 뭐 침수차까지 가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사례니까 뭐 사고 이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겉으로만 보기에만 너무 번지르르 했던 거야. 그래서 300에 샀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 경우는 팔려는 사람과 사는 사람 중에 아까 보험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 쪽이 정보가 없었던 건데 이 경우에는 사려는 사람이 조금 더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요구하는 거야? 이 차의 사고 이력, 그 다음에 이 차 몇만 킬로 탔는지 몇 년식인지 이런 것들을 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의 사례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역선택이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해이, 아이예요. 지금 선생님이 써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필기를 그러면 이렇게 보고 하려나? 자, 보이실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필기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자료인데 82쪽에 여러분들 교과서에다 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선택, 도덕적 K. 자, 역선택은요.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의 공급자, 중고차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 이 불리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게 역선택이라는 거야.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이 불리한 의사결정을 한다. 역선택. 그리고 도덕적 K는 이번에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 쪽이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써놓으세요.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에 대하여 미안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여 이익에 반하여 행동을 취하는 경향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을 취하는 경향. 아까 보험시장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보험의 가입자가 그 의무를 태만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도덕적 K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이런 거 따진다 보험사에서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료를 지급을 하려고 갔더니 뭐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 뭐 몇 퍼센트가 낮아져서 보험료가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보가 이렇게 서로 다를 때 많은 쪽이 각자가 태만해서 이거를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쪽한테 손해를 가게끔 하는 현상이 우리가 도덕적 K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역선택, 도덕적 K.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 네 가지를 다 배웠거든요. 불안전한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실 조금씩은 알거든요. 정보 비대칭성은 정보를 해결하게끔 양쪽에서 정보를 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공공재는 정보가 만들면 되고 공유 자원도 아까 문제가 있었지. 과소 소비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돼? 사적 재화로 만들든지 정부가 개입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규율이나 순서를 정하든지.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배워야 돼요.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주거나 해가지고 이제 갔다 왔다 하는 건데 보조금 세금이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 그래프랑도 조금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불안전한 경쟁은 여러분들 아시니까 독과점 이런 것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입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 시장 실패에서 해야 되는 개념적인 부분들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남은 시간에는 이제 각각의 해결책과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외부 효과의 그래프 요 정도만 보면 이제 우리 시장 실패 그리고 정부 실패는 사실 되게 조금이라서 그럼 이제 시험 범위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거랑 오늘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배웠기 때문에 조금 집중력이 떨어졌을 수는 있는데 꼭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콕콕 확인하기 4개 중에 우리 답 한번 달고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나는 대신 어제 거 여러분들 복습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장 실패 요인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자. 기업, 소수기업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 니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디귿, 사회에서 요구하는 만큼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된다. 리을,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딱 봐도 답은 두 개죠. 기억하고 니은. 디귿은 왜 틀려? 충분히 공급이 아니죠. 그래서 정부가 생산하는 거고 리을,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면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전한 경쟁, 독과점, 외부 효과, 공공재 부족, 정보 비대칭성 각각의 개념들 여러분들 잘 정리해놓고 우리 목요일날 수행평가로 금요일날 만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잘 갔다가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